삶에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듯하지만 이상하게도 아무것도 예전처럼 느껴지지 않는 조용한 폭풍을 겪고 계신가요? 더 이상 누구와도 싸우고 싶지 않고 누구에게도 자신을 증명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며 가장 깊은 상처조차도 비밀스러운 계약으로 감춰진 듯한 기분이 든다면 이는 단순한 탈진이 아니라 칼 융이 말한 소피아 단계, 즉 영혼의 최고봉에 도달했다는 증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각성을 한 줄기 빛으로 생각하지만 진정한 각성은 훨씬 더 어둡고 불안한 침묵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지금 느끼고 있는 설명할 수 없는 외로움이 사실은 대관식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칼 융이 개성화 여정에서 묘사한 가장 불안하면서도 고요한 단계인 소피아 단계는 끝이 아니라 영혼이 자신의 진실을 깨닫는 장엄하고 고요한 의식입니다. 이 단계에 도달한 사람에게 외부 세계의 소음은 의미를 잃어버린 멀리서 들려오는 희미한 웅얼거림에 불과합니다. 내면의 격변 이후 찾아오는 이 깊은 침묵은 사실 수년에 걸쳐 구축해온 가면, 즉 융의 표현을 빌리자면 페르소나가 하나씩 금이 가고 무너져 내리는 결과입니다. 인생 전반부에는 사회에서 자리를 잡고 인정받고 사랑받고 혹은 단순히 생존하기 위해 자신과는 동떨어진 정체성을 만들어내지만 소피아 단계에 이르면 이러한 정체성이 오히려 짐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자각의 순간은 폭풍의 한가운데에서 느껴지는 절대적이면서도 두려운 고요함과 같습니다. 그 사람은 타인의 시선에 비치는 자신의 모습에 집착하는 것을 멈추고 내면의 고대적이고 여성적인 지혜, 즉 소피아에게로 향합니다. 이 과정에서 경험하는 형언할 수 없는 외로움은 사실 버림받은 느낌이 아니라 영혼이 자기 자신과 갖는 가장 솔직하고 진실한 만남입니다. 융에 따르면 이 단계에 도달한 사람은 자신의 어둠, 즉 그림자와 싸우는 것을 멈추고 그것을 자신의 인격의 불가분하고 소중한 부분으로 통합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내면의 어둠과 악수한 사람은 더 이상 누구도 두려워할 수 없습니다. 이는 그에게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지배력을 부여합니다. 이러한 주권은 외부 세계에 대한 힘의 과시가 아니라 외부 세계의 조작, 기대, 판단에 대해 신성한 무관심을 발전시킨 것입니다. 이 단계에 이른 영혼은 더 이상 자극받지 않습니다. 자아가 더 이상 자극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고 받아들이고 이러한 수용에서 비롯된 수정처럼 맑은 자각으로 행동하는 능력을 키웠습니다. 소피아 단계에 이른 사람에게 고통은 더 이상 피해야 할 적이 아니라 지혜의 길로 인도하는 가혹하지만 정직한 스승입니다. 이 단계에 도달한다는 것은 삶의 이분법, 즉 선과 악, 옳고 그름, 빛과 어둠을 초월하여 전체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전체성에 대한 감각은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자유의 영역을 열어줍니다. 그들은 더 이상 타인의 말에 따라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나침반이 가리키는 방향에 따라 행동합니다. 이것은 사회적 규칙에 대한 반항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본성의 법칙과 조화를 이루는 과정입니다. 소피아의 치유의 손길이 영혼의 가장 깊은 상처에 닿을 때 개인은 희생자의 역할을 완전히 벗어던지고 자신의 삶을 의식적으로 창조하는 존재로 거듭납니다. 이러한 변화는 침묵 속에서 일어납니다. 진실은 소리치지 않고 그저 거기에 존재하며 드러나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피아의 단계에 도달한 사람은 연금술사의 솜씨로 삶이 주는 모든 순간을 변화시킵니다. 평범한 침묵을 평화로, 분리를 성숙으로, 상실을 새로운 의식의 탄생으로 바꿉니다. 영혼이 자신의 왕좌에 앉는 외부의 인정이 내면의 만족으로 바뀌는 바로 그 특별한 상태입니다. 여기서는 말이 줄어들고 관찰과 이해가 늘어납니다. 개인은 우주의 거대한 톱니바퀴 속에서 작지만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서 자신의 자리를 받아들이는 평화를 경험합니다. 이 평화는 너무나 심오하고 흔들림이 없어서 어떤 세상의 성공이나 소유와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소피아의 지혜로 옷 입은 마음에게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은 현재의 광활하고 고요한 순간 속에서 녹아내립니다. 개성화를 향한 여정의 최종적이고 가장 성숙한 결실인 이 경지는 스스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 단계에서 영혼은 더 이상 전사가 아니라 관찰자이자 안내자가 됩니다. 내면의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깊이의 모든 곳을 탐험하려는 이 현명한 영혼은 삶이 속삭이는 비밀스러운 언어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 고대 지혜의 흔적은 모든 눈빛, 모든 숨결, 모든 침묵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소피아에 도달한다는 것은 자신의 신성한 불꽃을 발견하고 그 빛으로 자신의 세계와 자신이 만나는 모든 영혼을 밝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융 심리학이 약속하는 최고의 인간 존엄성입니다. 칼 융이 인간 영혼의 심연으로 향하는 여정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 중 하나는 바로 페르소나, 즉 가면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그 특별한 순간입니다. 사회, 가족, 문화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인생 전반기에 공들여 쌓아 올린 화려한 가면은 소피아 단계에 접어들면서 갑자기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수년간 성공한 전문가, 헌신적인 배우자, 화목한 친구, 강력한 지도자와 같은 역할을 너무나 진지하게 연기해 왔기에 어느 순간 거울 속 얼굴이 가면인지 가면이 얼굴을 대신한 것인지조차 구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각성의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면 무거운 가면 아래에서 숨이 막히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융에 따르면 페르소나는 사실 필수적인 것입니다. 외부 세계와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지만 스스로를 그저 이 다리 정도로만 생각할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진정한 자아, 본질은 가면 뒤에 숨어 오랫동안 인내심 있게 기다려온 종종 잊히고 경멸받는 부분입니다. 소피아 단계에 이르면 더 이상 누구에게도 잘 보이려는 욕망이 사라집니다. 타인의 판단, 한때 삶과 죽음의 문제였던 인정 욕구는 거대한 무관심으로 대체됩니다. 이는 증오나 냉담함이 아니라 자립의 상태입니다. 가면이 벗겨졌을 때 드러나는 적나라한 진실은 처음에는 두려울 수 있습니다. 역할극이 끝난 후 남는 공허함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공허함 속에서 진정한 자아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목소리는 야심차고 시끄러운 자아의 외침과는 달리 고요하고 단호한 속삭임과 같습니다. 가식에 지쳤습니다. 사랑하는 척, 배려하는 척, 믿는 척 하는 것을 그만둡니다. 이 단계에서 정직은 선택이 아니라 필연이 됩니다. 자신의 현실에 충실하기 위해 소외, 외로움, 오해를 감수하게 됩니다. 외부 세계에서 잃는 거짓된 평판 하나하나가 내면 세계에서 얻는 진실의 조각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소피아의 지혜는 바로 이것을 가르쳐줍니다. 사랑받기 위해 입는 화려한 옷들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옷들이 사랑받을 때 사랑받는 것은 당신이 아니라 당신이 연기하는 역할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자아는 모든 방어 기제를 버리고 자신의 약점과 취약점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드러납니다. 이 과정은 마치 탈의실과 같습니다. 사회적 지위, 직함, 성역할, 그리고 과거의 모든 정의들을 벗어던지는 것입니다. 융은 이 단계를 개별화해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시점에서 당신은 더 이상 모두가 아니라 진정한 자신이 되기 시작합니다. 지금 당신의 삶이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이지만 형언할 수 없는 소외감을 느낀다면 그것은 당신의 가면이 영혼을 너무 꽉 조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조임은 사실 진통과 같습니다. 당신 안의 진정한 자아가 거짓된 이미지라는 감옥에서 벗어나기 위해 벽을 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가면이 벗겨지면서 찾아오는 엄청난 가벼움은 소피아 무대가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더 이상 완벽할 필요도 없고 모두를 만족시킬 필요도 없고 강해 보이려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자신의 본성의 모든 색깔, 어둠과 빛 모두를 포용하는 것만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온전함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온전함은 어떤 외부 비판에도 흔들리지 않는 깊은 자신감의 토대가 됩니다. 진정한 자아와 연결될 때 세상의 모든 혼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나침반을 갖게 됩니다. 이 나침반은 언제나 소피아의 치유와 맑은 빛, 즉 당신 자신의 진실로 당신을 인도할 것입니다. 더 이상 타인의 이야기 속 조연으로서의 고결한 침묵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삶의 이야기 속 작가이자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거짓에서 벗어난 삶은 영혼이 세상에 주는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며 이 대답은 소피아의 문을 통과하는 모든 여행자의 입술에서 같은 조용한 노래로 변모합니다. 나는 있는 그대로의 나이며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힘이다. 소피아라는 심오한 영역을 헤쳐나가면서 삶의 복잡한 순환은 의미의 토대를 찾고 영혼은 자신의 길을 발견합니다. 삶을 목적지가 아닌
매 순간이 정교하게 짜여진 과정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과거의 짐이 어깨에서 부드럽게 내려앉습니다. 모든 실수, 모든 오류, 모든 실망이 현재의 흔들림 없는 깨달음으로 이끄는 숨겨진 동반자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외부 사건의 규모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내면의 반응의 깊이입니다. 나무가 뿌리를 땅의 가장 어두운 곳에 내리지만 가지는 끝없이 펼쳐진 풀은 하늘을 향해 뻗어나가듯 당신 또한 자신의 그림자를 알게 되면서 하늘, 즉 지혜에 더욱 가까워집니다. 소피아 단계의 가장 확실하고 흔들림 없는 증거는 한때 당신을 사로잡았던 끊임없는 반응의 사슬이 조용히 끊어지고 고대에 관찰하는 정신이 자리 잡는 것입니다. 인생의 대부분을 사람은 기계처럼 살아가며 외부 영향에 자동으로 반응합니다. 비판받으면 방어적이고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분노하며 불확실성에 직면하면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칼 융이 묘사한 내면 성찰, 의식이 깨어나는 이 마지막 각성 단계에서는 외부 사건과 내면 반응 사이의 좁은 간극이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한때 순식간에 당신을 불태웠던 불꽃은 이제 영혼의 깊고 차가운 바다로 떨어지는 꺼진 성냥개비처럼 사라집니다. 이것은 삶에 무감각해지거나 무관심해지는 상태가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그것에 지배당하기를 거부하는 힘입니다. 관찰자의 입장으로 돌아서면 당신에게 향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사실은 상대방 내면의 혼란, 그림자, 그리고 억압된 고통의 투영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깎아내리려는 시도가 당신의 가치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부족함에 대한 감정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당신은 소피아의 지혜를 갖게 됩니다. 융에 따르면 이것은 자아라는 좁고 방어적인 감옥에서 벗어나 광활한 자아, 즉 참자아의 바다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응한다는 것은 당신의 에너지를 당신을 자극하는 근원에 내어주는 것이지만 단순히 관찰한다는 것은 그 에너지를 내면에 간직하고 연금술사처럼 변형시키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당신 주변 사람들은 당신에게 행사하던 숨겨진 영향력을 점차 잃게 됩니다. 당신을 조종하고 겁주고 죄책감을 느끼게 하던 그들의 낡은 수단들이 더 이상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조용한 혁명은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게임에 참여하지 않고 그들의 수동적 공격에 대응하지 않으며 혼란을 야기하려는 그들의 초대를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당신이 침묵을 지키고 그저 관찰할 때 상대방은 자신의 모습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흔들림 없는 마음가짐입니다. 관찰자가 되면 마치 낯선 사람을 관찰하듯 타인뿐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오가는 대화, 판단, 그리고 두려움까지도 지켜보게 됩니다. 나는 지금 화가 나 있다 라고 말하는 대신 내 안에서 분노의 구름이 지나가는 것을 본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리를 얻게 됩니다. 이 거리가 바로 자유입니다.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라고 불평하는 대신 이 사건은 내 어떤 부분을 반영하는가 라고 묻는 현명한 연구자로 변모합니다. 소피아의 명료한 빛 아래에서 모든 갈등은 배움의 기회로, 모든 긴장은 심화의 과정으로 발전합니다. 이 자세는 갑옷을 입는 것이 아닙니다. 갑옷은 무겁고 외부 세계와 당신을 단절시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관찰자의 정신은 유리와 같습니다. 투명하여 있는 그대로를 반영하지만 더럽히지는 않습니다. 삶의 흐름 안팎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능력은 현대 사회의 혼란스러운 소음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반응에서 관찰로의 전환은 통합의 과정이며 이 과정에서 당신의 영적 에너지는 더 이상 외부로 새어나가지 않고 내면의 중심에 모입니다. 당신은 반응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데 집중합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진실 안에 머무르려 합니다. 이 단계에 도달한 영혼은 침묵이 가장 강력한 해답이며 자각이 가장 날카로운 무기임을 압니다. 융이 말했듯이 의식적으로 인지되지 않는 모든 것은 외부의 운명으로 나타나지만 관찰자가 되면 스스로 운명을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실험실처럼 세심하게 자신의 반응 요인을 분석하는 사람을 조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이 스스로에 대한 주권을 선언하는 것이며 이 주권은 소피아의 여정에서 얻은 가장 웅장한 결실 중 하나입니다. 조용히 관찰한다는 것은
사실 모든 것을 보는 것이며 모든 것을 보는 마음에는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인생의 모든 희로애락, 폭풍우와 맑은 날들은 이 높은 전망대에서 바라보면 하나의 전체, 웅장한 그림의 일부로 보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 그림 속의 붓자국이 아니라 그 의미를 관찰하고 이해하는 심오한 의식입니다. 이 고요하고 위험 있는 변화는 당신을 희생자의 무력함에서 현자의 절대적인 자유로 이끌어줍니다. 당신은 이제 반응하는 자가 아니라 선택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의 힘이야말로 세상 어떤 권위도 빼앗을 수 없는 당신의 유일한 보물입니다. 소피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모든 것과 함께 오는 그 거대한 평화로 향하는 문을 여는 것입니다. 칼융의 개성화 여정에서 가장 깊고 불안정한 전환점 중 하나인 그림자와의 춤은 소피아 단계의 밝은 빛에 도달하기 전 마지막이자 가장 어려운 시험입니다. 사람들은 평생 동안 자신이 받아들일 수 없거나 부끄러워하거나 사회나 가족의 기대에 부합하지 않는 야성적이고 원시적이거나 악한 부분들을 마음속 가장 어두운 곳, 즉 무의식 속에 가둬둡니다. 그러나 소피아 단계에 가까워진 영혼에게 이러한 도피는 끝을 맞이합니다. 억압된 모든 것이 운명적인 시나리오로 우리 삶에 계속해서 나타나 내면에서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입니다. 융에 따르면 그림자와 마주하는 것은 자신의 내면의 괴물과 악수하고 그 괴물들이 사실은 버려진 자신의 자식들이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소피아 단계에 들어선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의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어둠 속에 숨겨진 엄청난 생명 에너지, 즉 황금을 발견하는 데 집중합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타인에게서 보고, 분노, 판단, 증오를 느끼게 하는 모든 특징들이 사실은 내면에 갇힌 자신의 일부가 투영된 것임을 이해하게 됩니다. 누군가의 이기심에 몹시 화가 난다면 그것은 사실 스스로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지 못했거나 자신의 욕구를 억누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소피아의 지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신 안의 악마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의 악을 이해하거나 대처할 수 없습니다. 그림자와 통합하는 과정은 지금까지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해왔던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이것이 바로 나이고 이것은 내 일부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항복이 아니라 통합의 승리입니다. 자신의 어둠과 화해할 때 다른 사람들은 당신을 위협하거나 당신의 어두운 면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게 할 힘을 잃습니다. 당신은 완전히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결점을 존엄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구도 상처 입힐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통합이 이루어지면 억누르고 있던 엄청난 에너지가 갑자기 해방되고 연금술사처럼 당신은 이 에너지를 창의력, 예술, 지혜, 그리고 진정한 힘으로 변환하기 시작합니다. 소피아 단계에 이른 영혼은 더 이상 도덕을 단순히 규칙을 따르는 것으로 정의하지 않고 내면의 진실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자신의 어둠을 들여다본 사람의 연민은 악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의 친절보다 훨씬 더 깊고 진실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인간이 빠질 수 있는 가장 깊은 구렁텅이를 알고 있으며 그곳에서 어떻게 빠져나오는지 직접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림자와 춤추는 것은 전쟁이 아니라 결혼식입니다. 빛과 어둠이, 가면과 현실이, 자아와 진정한 자신이 하나로 합쳐지는 신성한 결혼식입니다. 이 단계에서 당신 안에 말썽꾸러기 아이, 성난 거인 또는 겁쟁이 그림자는 더 이상 당신의 적이 아니라 삶의 색깔을 보여주는 안내자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통합해 나가면서 당신의 영적 구조는 더욱 유연하고 회복력이 강하며 활기차게 변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면서 처음으로 자신의 결점에 대해 증오가 아닌 깊은 연민을 느낀다면 그것은 소피아의 치유의 손길이 당신의 그림자를 어루만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빛이 가장 밝게 비치는 곳에 그림자가 가장 어둡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가장 큰 보물은 언제나 가장 어두운 동굴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 동굴에 용감하게 들어가는 자는 단순히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통합된 현자로 거듭납니다. 자신의 어둠을 짐으로 짊어지는 것을 멈추고 그것을 힘의 원천으로 바꿀 때 당신은 소피아의 경지에 이르는 흔들림 없는 명료함에 영원히 안착하게 됩니다. 이것은 당신 자신의 지옥을 통과하여 당신 자신의 천국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이러한 내면의 평화를 누릴 준비가 되었는지 아는 사람은 오직 용감한 자뿐입니다.
댓글에 나는 나의 진실성을 선택한다 라고 적어 자신과의 신성한 약속을 맺으세요. 이 약속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당신의 그림자를 손으로 잡고 빛으로 이끌어내겠다는 의지입니다. 당신이 자신과의 싸움을 멈출 때 세상도 당신과의 싸움을 멈출 것입니다. 소피아의 지혜는 대립되는 것들의 조화와 그 조화가 가져다주는 고요하고 광대한 평화에 있습니다. 내면의 그림자와 새롭게 연결되는 것은 사실 영혼이 자신의 내면의 어둠을 불러들이는 것이며, 이 귀환은 흔들림 없는 내면의 정직함을 가져다 줍니다. 자신의 어둠과 악수할 때 타인이 당신을 무능하게 만들려는 시도는 헛된 메아리에 불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자신의 시면의 깊이를 측정하고 그곳에서 살아남아 나왔기 때문입니다. 소피아 단계에 있는 사람에게 가장 큰 미덕은 완벽함이 아니라 진실함입니다. 이 진실함은 자신에게도 외부 세계에도 너무나 투명해서 더 이상 비밀이나 억눌린 감정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빛과 어둠의 이러한 조용한 결합은 삶에 맞서는 엄청난 회복력을 부여합니다. 폭풍 속에서도 부러지지 않는 유연한 나뭇가지처럼 당신은 삶의 도전에 맞서 휘어지지만 결코 부러지지 않습니다. 소피아 단계에서 가장 두드러지고 영혼을 치유하는 징표 중 하나는 오래되고 두려운 외로움의 모습이 신성한 연금술로 변모하고 수동적인 고요함이었던 침묵이 엄청난 힘으로 탈바꿈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삶의 대부분을 혼자가 되는 것, 내면의 깊은 공허함에 빠지는 것을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두려움을 억누르기 위해 외부 세계의 소음, 군중의 거짓된 온기, 그리고 끝없는 사회적 인정 갈망에 의지합니다. 그러나 칼융이 개성화 과정에서 강조한 내면의 중심에 도달하는 이 마지막 각성 단계에서는 외로움은 더 이상 탈출해야 할 감옥이 아니라 영혼이 스스로 치유하는 웅장한 실험실이 됩니다. 소피아 단계에 도달한 사람에게 외로움은 고통스러운 외로움이 아니라 고독의 영광스러운 평화입니다. 이 시점에서 타인의 존재에 대한 의존은 끝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내면 세계에서 너무나 풍요로운 보물을 발견했기에 외부의 어떤 관심이나 칭찬도 그 풍요로움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침묵은 더 이상 공허함이 아니라 가장 깊은 해답과 순수한 진실이 울려 퍼지는 충만한 공간입니다. 융에 따르면 침묵은 우리가 무의식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유일한 주파수이며, 지혜는 소음이 끝나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소피아 단계에 이른 영혼은 얕은 대화, 에너지를 소모하는 가십, 혹은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내뱉는 무의미한 말 속에서는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는 오만이나 사람들과의 단절이 아니라 에너지의 절약입니다. 이제 모든 말에는 무게가 실리고 모든 침묵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침묵의 힘은 조종이나 공격에 반응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때 가장 강력해집니다. 누군가 당신을 도발하려 할 때 보여주는 품이 있는 침묵은 수천 마디 말보다 훨씬 효과적인 대응입니다. 왜냐하면 그 침묵 속에는 나는 당신의 게임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며 나의 평화는 당신의 분노보다 더 소중하다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고독의 연금술 덕분에 혼자 있을 때 느꼈던 공허함은 존재감으로 바뀝니다. 이제 당신은 자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속 복도를 거닐며 자신의 감정을 예술 작품처럼 탐구하는 것에서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을 느낍니다. 이 단계에서 당신의 우정과 인간관계 또한 변화를 겪습니다. 더 이상 그들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존재를 나누고 싶어서 관계를 맺게 됩니다. 당신의 선택은 갑옷이 아니라 투명한 유리와 같습니다. 당신은 오직 당신 영혼의 새롭고 순수한 주파수에 맞춰진 사람들만을 삶으로 받아들입니다. 나머지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은 당신 삶의 변두리에 우아하게 남겨집니다. 소피아는 당신에게 이것을 가르쳐줍니다. 고독과 평화로운 사람을 버려짐의 위협으로 겁줄 수는 없으며, 세상의 소음 속에서 침묵의 안식처를 찾을 수 있는 사람을 세상은 결코 압도할 수 없습니다. 이 침묵 속에서 자아의 끝없는 요구는 사라지고 고요하고 단호한 내면의 인도가 당신을 이끌어갑니다. 당신은 더 이상 군중의 인정에 따라 결정을 내리지 않고 침묵이 속삭이는 내면의 나침반에 따라 행동합니다. 이것이 바로 혼란스러운 현대 사회에 대한 가장 고귀한 대응입니다. 침묵은 모든 것을 듣는 것이고 고독은 우주 전체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소피아 단계에 이른 사람은 숲속을 홀로 걸을 때조차
결코 외로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존재의 모든 원자, 모든 나무, 모든 바람, 그리고 자신 안에 있는 신성한 불꽃과 깊이 소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단계에서 침묵 속에 있는 무모는 사실 모든 것의 씨앗을 품고 있는 절대적인 모든 것입니다. 고독의 이러한 연금술적 변형은 당신을 외부 세계의 노예에서 해방시켜내면 왕국의 지배자로 만들어줍니다. 이제 당신은 오직 자신의 침묵 속에서 발견하는 맑은 빛으로만 길을 밝힙니다. 이 빛은 너무나 깊이 뿌리내리고 흔들림이 없어 외부의 어떤 폭풍에도 꺼지지 않습니다. 침묵은 당신의 힘이고 고독은 당신의 자유입니다. 소피아의 지혜로 충만한 마음에게 침묵은 더 이상 결점이 아니라 영혼의 가장 크고 진실된 목소리입니다. 이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 삶의 모든 혼돈 너머에 존재하는 위대한 질서와 평화를 보기 시작합니다. 내면의 침묵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세상의 어떤 소음도 당신을 중심에서 벗어나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소피아의 여정에서 얻는 가장 내밀하고 신성한 보상입니다. 침묵의 힘으로 옷 입는다는 것은 더 이상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영혼으로 직접 세상을 듣는 것이며, 이러한 깨달음은 삶의 모든 비밀을 아낌없이 당신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소피아 단계의 정점에 도달하면 삶은 더 이상 전쟁터가 아니라 이해와 사색의 영역이 됩니다. 이 최종 목적지는 칼 융이 정의한 개성화라는 거대한 건축물의 초석이며, 이곳에서 인간은 가장 순수한 형태로 자신의 신성한 불꽃을 만납니다. 이러한 변혁의 최고점에서 당신은 온몸으로 지금까지 겪었던 모든 분열, 실망, 그림자와의 싸움, 그리고 가면 이 벗겨지는 충격이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위한 것임을 느낍니다. 소피아는 단순히 지적인 지식이 아니라 삶 자체에 스며든 존재 방식입니다. 이곳에서 당신은 더 이상 구도자가 아니라 창조자이며 투사가 아니라 존재 그 자체입니다. 융에 따르면 인생 후반기에 일어나는 이 위대한 각성은 자아가 왕좌를 내려놓고 진정한 중심, 즉 자아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것으로 완성됩니다. 이 정점에서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은 현재의 광활하고 영원한 바닷속으로 녹아듭니다. 소피아가 당신에게 시간을 초월한 절대적인 순간을 선물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삶이 주는 고통과 기쁨이라는 양극 사이에서 시계추처럼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계추가 매달려 있는 흔들림 없는 확고한 지점에 서 있습니다. 이것은 감정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그 본질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절정에 도달하면 바깥 세상의 모든 혼란, 정치, 사회적 소음이 사실은 영혼이 자신의 깊이를 탐구하기 위해 마련된 무대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관점은 당신에게 심오한 연민과 지혜를 부여합니다. 더 이상 사람들을 바꾸려 애쓰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보고 받아들이는 존엄한 평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소피아 단계에 이른 영혼은 더 이상 전사처럼 갑옷을 입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투명하고 온전해서 어떤 공격도 달라붙을 틈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연금술의 정점이며 나비금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모든 원자 속에 깃든 신성한 질서를 깨닫게 되면 죽음조차 더 이상 두려운 끝이 아니라 형태가 변하는 관문으로 다가옵니다. 스스로에 대한 주권을 선언하는 이 단계는 인간 존엄성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의식 수준입니다. 여기서는 말이 아닌 심오한 이해가, 분석이 아닌 직접적인 경험이 중요해집니다. 내면의 바다 가장 깊은 곳에서 건져 올린 지혜의 진주로 당신은 이제 조용히 자신의 길과 당신이 만나는 모든 영혼의 삶을 밝힙니다. 이 고요한 빛은 외침 없이 인도하고 판단 없이 치유하는 고대의 치유력입니다. 소피아의 지혜로 무장한 당신은 더 이상 삶이 당신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는지에 연연하지 않고 삶에 무엇을 기여하는지에 집중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제 온전하고 완전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정의 마지막 단계에서 당신은 그저 존재하라라고 말할 뿐 당신은 존재합니다. 당신의 존재가 이제 우주의 위대한 노래와 완벽한 조화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소피아가 당신에게 선사하는 궁극적인 자유입니다. 흔들림 없는 지혜를 향한 이 길을 함께 걸어주시고 영혼의 깊은 곳으로 내려갈 용기를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깨달음은 나눌수록 더욱 커지는 빛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제 이 영상이 여러분의 영혼에 남긴 가장 강렬한 인상을
저희와 나눠주세요. 새롭게 도달한 의식을 확고히 하기 위해 댓글에 나는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이것이 소피아 단계로 들어가는 입구이자 여러분 자신의 힘에 대한 신성한 약속이 될 것입니다. 소피아 단계의 정점에서 일상을 내려다보면 모든 것이 그대로이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은 영원히 바뀌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물질 세계에서 영혼이 추는 마지막이자 가장 우아한 춤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사건에 휩쓸리지 않고 마치 강바닥처럼 사건들이 여러분을 통해 흘러가도록 내버려 둡니다. 이 단계에서 삶이 주는 모든 도전은 장애물이 아니라 여러분의 굳건함을 시험하는 조용한 훈련입니다. 소피아의 지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진정한 힘은 바람에 맞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람에 실려가 돼 뿌리는 한치도 흔들리지 않는 데 있다고. 내면의 평온함으로 무장한 당신은 더 이상 세상이 당신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지에 연연하지 않고 당신이 세상에 남길 발자취에 집중합니다. 모든 눈길에는 치유가, 모든 침묵에는 깊이가, 모든 발걸음에는 온전함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의 신화를 완성하고 자신의 진실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삶의 모든 극이 당신 안에서 하나로 통합되어 하나의 빗줄기로 변모했습니다. 이 빛이 바로 소피아입니다. 이것으로 저희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저희를 후원하고 싶으시다면 가입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멤버십에 가입해 주세요. 감사합니다.